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검찰은 오늘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녀 의혹과 관련해 가족부 무단조회 과정에 연루된 청와대 조모 행정관과 서울 서초구청 조희재 행정지원국장 사이의 오간 통화 내역과 문자 메시지 확인 작업을 벌이는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을 인사청문회 전부터 알고 있었으나 이를 문제 삼지 않다가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자 이를 압박카드로 사용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오보라고 일축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12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에도 보수 쪽에 유리한 내용의 트위터 글을 석 달 전부터 집중적으로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야 사자회담이 오늘 국회에서 재개됐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입니다. 검찰은 오늘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녀 의혹과 관련해 가족부 무단조회 과정에 연루된 청와대 조모 행정관과 서울 서초구청 조희재 행정지원국장 사이의 오간 통화 내역과 문자 메시지 확인 작업을 벌이는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서초구청 조 국장은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조 행정관으로부터 6월 11일 최 전 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 군의 가족부를 조회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가족부를 열람했고 서로 2통씩 총 4통의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희재 국장이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말입니다. 6월 11일 날 오후 4시 이후에 문자가 왔습니다. 채모 어린아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본적 이렇게 왔었어요. 근데 그거를 알아봐달라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조카 좀 되는갑다. 이게 무슨 학교에나 무슨 급히 서류 작성해야 될 일이 있어서 마지막 확인차 저에게 부탁하는 걸로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이번에 검찰 받는 조사 과정에서 보니까 6월 13일에 지가 낸데 문자 한번 보냈고 내가 또 답변을 했더라고요. 저는 이제 내가 보낸 답장은 아마 이걸로 내가 기억했습니다. 이 다음에 우리 한번 저녁이나 한번 먹자. 식사나 한번 합시다. 이렇게 보낸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가 이제 내는데 문자 보낸 건 아마 이런 문자는 아니겠나. 하여튼 도와줘서 고맙다든가, 잘 했다든가, 도와줘서 잘 처리했다든가. 또 6월 13일에도 청와대 조 행정관으로부터 고맙다는 취지의 감사 문자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조사 대상인 피조사자가 외부에서 조사 내용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면서 다만 검찰에서 진술했던 것과 일부 다르게 얘기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조 국장을 재소환하는 방안과 조 행정관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가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을 인사청문회 전부터 알고 있었으나 이를 문제 삼지 않다가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자 이를 압박카드로 사용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오보라고 일축했습니다. 한국일보는 복수의 사정당국 관계자들의 말을 빌어 지난 4월 2일 최동욱 전 총장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직전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직접 최동욱 전 총장에게 혼외아들 의혹에 관한 해명을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과정에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010년 최 전 총장이 고검장 시절 내연녀로 의심받는 여성이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까지 거론하며 의혹을 추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동욱 전 총장의 지인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최동욱 전 총장이 인사검증 당시 혼외자 의혹이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사정당국 관계자는 이후에도 직간접적으로 최 전 총장에게 의혹에 관해 거듭 물었고 최동욱 전 총장은 계속 부인을 했다며 최동욱 전 총장은 청문회 당시와 임기 초의 의혹에 대해 더 이상 언급이 없자 해명됐다고 생각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오늘 기자들에게 민정 쪽에 물어본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오보로 규정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12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에도 보수 쪽에 유리한 내용의 트위터 글을 석 달 전부터 집중적으로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트위터 글 121만여 건을 경향신문이 분석한 결과 국정원 직원들은 지난해 9월 말부터 선거 당일인 12월 19일까지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글 1,200여 건을 직접 작성하거나 리트윗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은 이 트윗에서 이수호는 광노현보다 더 지독한 골수 종북, 광노현은 깃털이고 이수호는 친노 종북 교육 세력 몸통, 이수호는 선생질하던 놈이 전교조를 결성, 반대한민국 김일성을 외치던 놈 아닌가라는 글을 쓰거나 퍼날라 보수 세력 결집을 촉구하는 등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했습니다. 여야 4자 회담이 오늘 국회에서 재개됐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 전병헌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1시간 20분가량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4자 회담을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과 김관영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회담 종료 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특위와 특검에 대한 양당 입장차가 여전하다며 국정원 개혁 특위와 관련해 위원장 인선 문제와 입법권 부여 문제 등 개혁 방안 및 수준에 관해 상당한 견해차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여야 지도부는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과 논의는 계속하기로 했다며 여야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양당 대변인의 말입니다. 둘째, 국정원 개혁 특위에 관해서도 위원장 인선 문제, 입법권 부여 문제, 개혁 방안 및 수준에 관해 상당한 견해차가 있었다. 네, 그러나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논의와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상입니다. 네. 차영전 민주당 대변인이 법정에서 조용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와 그 아들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에게 제기된 배임 혐의가 조 목사 부자가 주도한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기 전 차영전 대변인의 말입니다. 제 증언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진실을 얘기하겠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그리고 조희준 회장은 제 아들의 할아버지시고 또 아버지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섭섭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영전 대변인은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 심리로 열린 조용기 목사 부자 등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02년 12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영산기독교문화재단이 소유한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시가보다 서너 배 비싼 값에 사들여 교회에 150억여 원의 손실을 입힌 거래를 누가 주도했느냐를 두고 조용기 목사와 아들 조희준 전 회장이 교회와 재단 측의 주식 거래를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거래를 주도했다는 내용으로 진술했습니다. 한편 어제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아들 조희준 전 회장과 나란히 앉아 있었던 조용기 원로 목사는 건강 상태가 나쁘다는 요청으로 2시간 10여 분 뒤 법정을 떠났습니다. 한편 차영전 대변인은 조희준 전 회장을 상대로 친생자 확인 및 양육비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 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오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논평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법치를 말할 자격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본방송 조상훈 사무국장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황찬현 감사원장,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을 새누리당이 단독 처리에 빚어진 여야 간 전국 대치 상황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뒤 신임 정무직 공직자들과 가진 환담에서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비어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본격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정을 맡아보니까 너무나 비정상적인 것이 당연한 것 같이 내려온 것이 많았습니다. 부패도 여기저기 많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런저런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헌법을 무시하거나 자유민주주의까지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나라가 한 단계 발전하고 국민들이 더 잘 살려면 경제 정책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바로잡힌 바탕 위에서 다른 일들도 제대로 자리를 잡아갈 수도 있지, 그것이 바로잡히지 않는 한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하기가 참 어렵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별히 김진태 검찰총장에게는 이런 당부도 했습니다. 국민에게 봉사하고 신뢰받는 그런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비정상의 정상화의 기본은 법치주의를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잘못된 관행 중 하나가 누구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 이해관계에 부딪히게 되면 그건 아주 법치를 무시하는 그런 잘못된 관행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헌법을 부인하거나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셔서 그런 생각은 엄두도 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선량한 국민,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는 국민을 분노케 하고 좌절케 하는 게 부정부패, 비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바로 잡아주기를 바랍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 일이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헌법을 부인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한 세력이 누굽니까? 누구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 세력의 이해관계에 부딪혀서는 법치를 무시하고 목적을 위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까지 뒤진 자들이 누굽니까? 선량한 국민,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는 국민을 분노케 하고 좌절케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그들이 누군지 몰라서 신임 검찰총장에게 그런 당부를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시국에 그런 말 하면 낯이 화끈거리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 부정에 대한 책임과 단죄 없이 박근혜 대통령, 당신은 법치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TV 라디오 논평이었습니다. 법원이 KBS에 대해 정현주 전 사장에게 2억 7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는 정현주 전 사장이 부당해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KBS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밤한때 강원 산간과 경북 산간에는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0도, 광주 11도, 대구 13도로 어제보다 1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지역의 현재 기온은 8.3도, 습도는 43%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